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초등수학 원장 김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2분기 개강을 앞두고서 이제 한 번 더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어머님들하고 이제 오프라인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아직 시기가 좋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요, 어머니, 지금 오늘 제가 어머님들하고 주로 설명하게 될 내용은 이제 202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이 밖에 저희 학원에 대해서 학원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1월에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어머니. 그때랑 지금이랑 별로 변한 게 없이 똑같이 그 방법대로 학습 방법은 그대로 갈 테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제가 어머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커리큘럼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4학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학년은 저희가 지금 4S, 4M, 4C 이렇게 해서 세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겨울방학 때는 실은 여기 반이 4S반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겨울방학 되기 전에 친구들이 3학년 1, 2학기 시험을 쳐서 여기로 4A, 그 다음에 4B 이렇게 해서 두 반으로 나누어져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4A반 친구들은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4학년 1학기 심화, 4학년 2학기 기본응용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4B반 친구들은 4학년 1학기 기본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3월달이 되면서 이제 2분기가 되면 세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4S, 4M, 4C 이렇게 해서 세 과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4C반은 저희가 겨울방학 때 없었던 과정이 신규 개설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각 과정별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4학년 전체 커리큘럼입니다. 어머님께서 필요하시면 한번 여기 스크린샷해서 찍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다시 이제 우선 4학년에서 S반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4학년, 5학년, 6학년 전부 다 S반, M반, C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S반 안에서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 다시 또 M에서도 1, 2, C에서도 1, 2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 S가 들어가 있는 반들은 4S반들은 주로 이제 심화 과정을 많이 다룰 반이고 그리고 앞으로 선행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4S반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때 4학년 1학기 심화와 4학년 2학기 기본응용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분기에 이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3개월 과정으로 인증평가라는 테스트를 치는데 이제 아이들이 2월 중순 이제 한 2월 18일, 19일 요쯤에 아이들이 인증평가를 치게 되는데요. 인증평가 동안에 요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서 자, 잘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2분기 때 4학년 2학기 심화와 5학년 1학기 기본응용을 배우는 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하고 저희가 합류를 하려면요, 어머니 이번에 입학 테스트 이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잖아요. 저희 입학 테스트 범위는 4학년 1학기는 1에서 5단원, 단 여기는요 저희 아이들이 심화로 배웠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1에서 5단원 전부 심화 문제로만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 거는 기본 응용 난이도로 해서 전체 범위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0분 30문항이고요. 여기를 쳐서 시험을 쳐서 이 반에서 요거 시험에서 이해도가 아이가 잘 되어 있어 라는 판단이 들면 요 반으로 2분기 때부터 합류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분기를 지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 심화를 했고 5일 심화, 5일 기본, 그 다음 마지막 4분기, 4학년 마지막 6-1 기본 응용까지 여기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4학년에서 6학년 1학기 기본 응용까지 가면은 저희 기준에서는 굉장히 빠른 진도거든요. 그러면 심화와 함께 이 빠른 선행까지 소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테스트에서도 심화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잘 맞출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핵심을 두고 저희가 테스트를 출제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S반이었고요. 4M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4M반은
1분기 때 지금 4학년 1학기 기본응용, 처음 이제 4학년 1학기를 배운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과 이제 합류를 하기 위해서 시험은 70분 30문항으로 4학년 1학기에서 1에서 5단원까지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4학년 1학기 1에서 5단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다음 분기 2분기죠. 4학년 1학기 심화와 4학년 2학기 기본응용을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1분기 때 저희가 4학년 1학기 기본응용을 하면서요. 겨울방학 동안에 이 친구들은 굉장히 기본부터 시작했지만 요것만 딱 한 게 아니고 식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문장을 읽는 방법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아이들이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요 시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과 같이 합류할 수 있을 만큼 식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때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4학년 1학기 심화와 4학년 2학기 기본응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3분기, 4분기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은요. 5학년 1학기 심화와 5학년 1학기 기본응용까지 4학년 동안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신규 개설되는 사시반입니다. 자, 어머니들 아마 1학기 때 1분기 때 공부를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딱 시작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 심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막 공부를 시작을 못했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이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친구들,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본다 해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단 여기에서 3학년 1, 2학기 과정 중에 있는 기본적인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아이가 숙지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3학년 1, 2학기 30문항을 통해서 아이의 기본적인 연산 그리고 문장을 어디까지 읽어낼 수 있는지 여기를 평가를 해서 이제 2분기에 4학년 1학기 기본응용하는 반에 합류를 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하고 나서요. 이제 4학년 1학기 응용심화, 4학년 2학기 기본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4학년 1학기 응용심화와 4학년 2학기는 선행 진도는 기본만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천천히 시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행 속도 자체도 조금씩 천천히 가려고 하고요. 심화 문제를 다루는데 아주 많이 이제 응용하고 심화의 비율을 따지고 봤을 때 응용이 7 정도 되고 심화는 3 정도 되는 이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에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식 쓰는 연습, 문장 쓰는 연습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다루어갈 반입니다. 그래서 4학년 4분기 끝날 때쯤 이 아이들은 5학년 1학기 기본 응용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4학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깊은 생각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금 처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손도 많이 여물지 않았고 식 쓰는 거라든가 문제를 이제 체계적으로 푸는 게 아직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서 지도해 나가실 예정이시니까요. 여기 많이 4학년 커리큘럼 보시고 시험에 응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제 5학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학년은 OS1, S2, M1, M2, OC 요렇게 지금 겨울방학까지는 요렇게 4과정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제 2분기부터는 OC라고 해서 한 과정이 더 개설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도 저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5학년 전체 범위입니다. 전체 커리큘럼이라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크린샷 필요하신 어머님들은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OS 원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S 원반 같은 경우에 1분기에 6학년 1학기 심화와 6학년 2학기 기본 응용 심화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저희는 겨울방학 동안에 수업 시간이 원래 3시간 수업인데 겨울방학 때는 1시간 늘어나서 4시간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6학년 2학기 기본 응용뿐만 아니고 늘어난 시간 동안에 심화까지 공부를 해서 6학년 1, 2학기에 대해서 모든 과정이 심화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증평가를 통해서 칠 내용들도 6학년 1, 2학기 심화 과정이고요. 이 친구들이 인증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2분기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본응용이 들어가야 되는 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70분 30문항으로 해서 6학년 1, 2학기 전체 범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6학년 1, 2학기 전체 범위에서 기본 응용뿐만 아니고 심화 문제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야 이반 테스트를 통과해서 2분기 때 여기에서 같이 중학교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S가 붙어 있는 반들은 전부 다 심화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반이고 심화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반이라서 저희 친구들을 처음에 테스트를 해서 입학 테스트를 해서 받을 때도 아무래도 심화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학년 1학기 기본응용, 그 다음에 심화, 기본응용, 1학년 2학기 심화, 2학년 1학기 기본응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4분기 되면은 5학년 마무리되고 6학년 올라가기 직전까지 이 친구들이 2학년 1학기 기본응용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요 다음 과정이 이제 더 궁금하실 경우에는 OS 1반 같은 경우에는 6학년에서 바로 여기에서 인증평가를 그대로 통과해서 간다면 6학년 6S 원반으로 연결이 되니까 요 다음번에 6학년 과정 가셔서 6S 원반의 커리큘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 반 같은 경우에는 심화를 많이 다룰 거고 그만큼 조금 심화도 많이 들어가고 선행 속도도 빠른 만큼 테스트 자체도 그렇게 출제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S 2반인데요. 2반도 지금 겨울방학 때 5학년 2학기 심화와 6학년 1학기 기본응용을 했고요. 그 다음 겨울방학에 저희가 늘어난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은 5학년 전체에 대해서 문장제를 또 추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심화 문제 들어갔을 때 문장을 읽는 것과 문장제 문제들이 제일 힘들죠. 그리고 중등과정 들어갔을 때도 방정식의 활용이라든가 어떤 활용 문제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 이 친구들과 함께 5학년 문장제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 심화, 6학년 1학기 기본응용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분기 때는 6학년 1학기 심화와 6학년 2학기 기본응용을 들어갈 판이라서 이 친구들의 테스트는 6학년 1학기 거는 전체 범위,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 거는 1에서 5단원까지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1에서 5단원으로 해서 6단원은 들어가지 않는 거는요. 저희 친구들이 아직 겨울방학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한 단원이 남아있어서 딱 그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 6학년 1학기는 저희가 기본응용까지 했기 때문에 기본응용 정도의 난이도까지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 5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화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그걸 평가해서 이제 여기에서 통과를 하면 저희와 합류해서 6학년 1학기 심화와 6학년 2학기 기본응용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기 때 6학년 2학기 심화와 1학년 1학기 기본을 하게 되고요. 4분기 때 1학년 1학기 기본응용, 1학년 2학기 기본응용입니다. 자, 여기 반도 보시면요, 어머니 S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도 빠르고 심화 문제도 많이 다룹니다. 5학년 때 이미 여름방학 되면 1학년 1학기 거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S반들은 전부 다 심화 문제도 많이 다루고 이제 선행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아이들의 문장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심화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들어올 수 있는 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M1반인데요. M1반은 겨울방학 동안에 5학년 1학기 심화와 5학년 2학기 기본응용 그리고 또 늘어난 시간 동안에 이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5학년 2학기에 대한 문장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겨울방학 내도로 이 심화와 문장을 읽어가는 이 연습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 시험 범위가 5학년 2학기 전 범위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5학년 1학기 전체 범위일 거고요.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 1에서 5단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심화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거고요.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 기본응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응용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냐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출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통과한 학생들은 여기에 합류해서 5학년 2학기 심화와 6학년 1학기 기본응용을 다음 분기부터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인증평가를 계속 통과해서 진행한다면 4분기 때는 이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본을 들어갈 수 있는 반입니다. 자, 이제 M2반인데요.
1분기 때는 5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했고요. 이 친구들 역시 겨울방학 동안에 5학년 1학기 기본 응용 문제뿐만 아니고 5학년 1학기에 대한 문장제까지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 분기에는 저희가 5학년 1학기 응용 심화와 5학년 2학기 기본 응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치는 범위는 5학년 1학기 1에서 5단원까지입니다. 그리고 70분 30문항 이렇게 시험이 출제될 예정이고요. 5학년 1학기 1에서 5단원은 모든 교과서가 이제 문제집은 초등과정은 단원이 똑같으니 한번 문제집들마다 보시면 그냥 딱 잘라지는 5단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쭉 통과를 했을 때 가면 4분기 때 이제 이 아이들이 6학년 2학기 기본 응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이제 1학년 1학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OC반인데요. 5학년에서는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 반은 없었고요. 어머니 이번에 신규 개설되는 반입니다. 5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하는 반으로요. 저희가 겨울방학 때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못했다거나 온라인 때문에 뭔가 했으나 찝찝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특히 5학년 1학기 과정이 되게 어렵잖아요. 뭐 약수와 배수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했는데도 뭔가 조금 어색하다. 아직까지 뭔가 안 잡힌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분기에 4학년 1, 2학기 시험을 보시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시험을 치르실 수 있을 시험을 보시고 여기서 통과를 하면 여기에서 같이 5학년 1학기 기본 응용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학년 1, 2학기에서 보는 건요. 기본 응용 심화를 다 맞출 수 있느냐가 아니고 기본하고 응용 문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느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4학년 과정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연산 문제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체크하게 될 거고요.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여기 5학년 1학기 기본 응용에 합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통과하게 되면 5학년 1학기 응용 심화, 그 다음 5학년 2학기 기본, 5학년 2학기 응용심화, 6학년 1학기 기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선행이 좀 늦게 시작을 했고 늦게 시작을 한 만큼 연습해야 될 것도 훨씬 많고 연산도 훨씬 더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여기에서 응용심화를 들어가고 새로운 과정 또 하나 들어갈 때는 기본 응용심화를 같이 하지 않고 기본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C반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이제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못했다거나 또는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친구들은 꼭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5학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6학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6학년은 지금 과정이 좀 많이 있어서요. 여기 6S1, S2, 그 다음 M반에서 M1, M2, 그 다음 C1, C2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번에 신규 개설되는 반으로 6A반이 다시 또 신규 개설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과정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 전체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여기 어머님들께서 필요하시면 한번 이것도 스크린샷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6학년 6S 원반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6학년에서는 제가 이제 점점 더 학습하는 양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강도도 늘어나는 학년이 6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이제 중학교를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3월이 되잖아요. 어머니 2분기가 돼서 2분기가 돼서 3월 달부터 저희와 합류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중학교 가기 전까지 학교의 시간표로는 1년이 남아 있는 거지만 겨울방학이 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가 개강을 하는 시기가 3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 3, 4분기가 지나가서 저희 학원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시기가 12월입니다. 그러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니 요 기간 동안에 저희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기는 S반뿐만 아니고 모든 학년이 다 똑같겠지만 조금 더 학습량을 늘리고 아이들을 탄탄하게 공부시키는 데 핵심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S1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S1, S2반 같은 경우에는 중등 과정에서 저희가 깁생 중등으로 바로 이제 인증 평가를 통해서 연계되는 커리큘럼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1레벨 또는 2레벨로 합류해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라서 좀 더 학습의 양도 많고 다루고 있는 심화 문제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겨울방학에도 이 친구들이 2학년 1학기 심화와 2학년 2학기 기본 응용을 공부했는데요. 지금 기본 교재 외에도 겨울방학 내도록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심화 문제에 적응하고 연습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반들은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1분기에 저희 친구들이 요걸 공부했고 2분기 때는 이제 2학년 2학기 심화와 3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들어간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연산으로 3학년 1학기 거를 한번 본다던가 기본 문제집으로 3학년 1학기를 한번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부터 3학년 1학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 다음에 나올 3학년 1학기 심화와 고등 수학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좀 더 이 기본 응용뿐만이 아니고 약간의 심화되어 있는 문제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합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시험은요. 70분 30문항으로 해서 2학년 1학기 전체 범위와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확률을 제외한 전체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마다 저희가 이게 단원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요 제외시키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1단원에 지금 이제 삼각형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단원 사각형, 그 다음에 3단원의 도형의 닮음, 그리고 어떤 교재에는 피타고라스가 따로 있는 교재가 있어서요. 삼각형에 들어가 있지 않고 피타고라스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이 범위가 2학년 2학기의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는 거의 한 반반의 비율로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말 이 심화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될 거고 이 심화를 통해서 다음 3학년 1학기를 공부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지 여기까지를 평가할 거라서요. 이렇게 시험을 치고 요 시험을 치고 통과를 하게 되면 요 반에 합류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1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심화에 적응하고 굉장히 심화를 많이 다루고 선행도 빠른 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 4분기에는 고등수학까지 들어가는 반입니다. 자, 다음 반은요. 이제 S2반인데요. S2반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S1반하고 똑같이 심화 문제를 많이 다루고 선행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은 친구들이 1학년 1학기 심화와 2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겨울 방학 동안에 이 아이들이 공부했던 것과 똑같은 범위로 2학년 1학기 전범위,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는 방정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좌표 평면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가 있을 거예요, 언니. 그 정비례 반비례 요 두 개는 제외한 나머지 전체의 범위, 방정식 활용까지 해서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거는 전체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반들은 심화를 다룰 거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전범위뿐만 아니고 1학년 1학기 방정식에서 요 방정식까지의 범위에서 심화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낼 수 있으며 2학년 1학기에서도 여기 심화 1학년 1학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요런 것들도 얼마나 응용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 여기 2분기 2학년 1학기 심화와 2학년 2학기 기본 응용에 이제 합류해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하면요. 4분기 때 3학년 1학기 심화와 3학년 2학기 기본 응용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중등부 올라가는 것까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S1반하고 6S1반과 S2반은 이후에 중등에 올라갈 때 이 아이들이 둘 다 중등부의 깁생 1레벨과 깁생 2레벨 여기로 저희는 별도의 외부생 테스트 없이 이 친구들까지 여기 분기가 끝날 때 치는 인증평가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레벨 분반을 받을 거예요. 인증평가를 통과하면 1레벨,
S1반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하면 1레벨, 통과하지 못하면 2레벨. 그 다음에 S2반에서는 진도상 맞아지고 이 아이가 성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레벨까지 분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2레벨에 다 분반이 되고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3레벨 이렇게 분반을 받는 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S반, S1반을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S1반, S2반 같은 경우에는 깁생에서 중등에서 1, 2레벨에 합류할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심화 과정을 다룰 거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M1반인데요. M1반은 겨울방학 동안에 1학년 1학기 응용과 1학년 2학기 기본 응용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저희 친구들이 5학년 때 겨울방학에서 5학년의 이제 마지막 4분기 때 1학년 1학기 기본 과정을 받고요. 이제 이 두 번째로 1학년 1학기 응용을 우공비Q 발전이라는 교재로 받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기본 응용은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학원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교재의 난이도는 센의 C단계 그리고 1품의 기본적인 문제 정도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거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1학년 1학기 방정식의 활용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래프와 좌표평면과 그 다음에 정반비례를 제외한 그 나머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는 전체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과정의 테스트를 보고서 여기에서 1학년 1학기 응용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1학년 2학기도 기본 응용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서 저희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 합류해서 1학년 1학기 심화와 2학년 1학기 기본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반에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1학년 1학기 심화를 하고 2학년 1학기 기본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기본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대수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도 기본 응용 심화로 여기에는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도 기본 응용 심화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분기에 걸쳐서 이걸 펼쳐놓는 이유는요. 나중에 중등 수학에서 중3 것을 다룰 때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고등 수학을 다룰 때 이 아이들이 2학년 1학기와 1학년 1학기들에 있는 대수가 얼마나 잘 다져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다져가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업의 비중을 보시면은 저희가 일주일에 3시간, 한 번에 3시간씩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얘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친구들은 응용까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심화 문제집들을 보시면은 기본, 응용, 심화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기본하고 응용이나 이 기본 개념부터 다시 설명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화 문제는 아이들이 과제로 주로 해결해 와서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원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이제 적응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단원이라서 오히려 이 중에서 비중으로 따진다면 여기가 1대4로 이제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고, 비율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넘어갔을 때도 이제 2학년 1학기 기본 응용과 2학년 2학기 기본 응용이 들어가는데요. 자, 2학년 1학기 기본 응용과 2학년 2학기 기본 응용을 할 때도 여기가 훨씬 더 비중이 크고 여기는 이제 한번 기본을 굉장히 꼼꼼하게 다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은 적게 하지만 꼭 다루어야 되는 응용 문제들은 다 다루고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심화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 내용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생소하고 새로운 게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나오는 제곱근부터 해서 적응해야 될 게 너무 많은 단원이라서 3학년 1학기 기본을 적응하고 훈련해서 이제 연산을 제대로 하고 기본 문제까지 풀어내는데 집중을 하게 될 거고요. 2학년 1학기 심화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6개 원반 친구들은요. 중등 과정 올라갈 때 깁생에서 2레벨, 3레벨, 4레벨로 분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2레벨, 3레벨, 4레벨까지 분반을 받을 거고요. 인증평가를 통해서 그대로 진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M2반인데요. M2반 같은 경우에 1분기 때 지금 겨울방학에 6학년 2학기 심화와 1학년 1학기 기본을 하고 있는데요. 자, 6학년 2학기 심화는 저희가 최상위로 다루고 있고요. 1학년 1학기 기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학원 자체 교재로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어느 과정이든 저희가 심화와 기본 응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면 심화는 비중이 좀 작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기본 과정을 얼마나 익숙하게 되게 하는지 거기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다음 분기에 1학년 1학기 응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1학년 2학기 기본 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응용 들어갔을 때는 이 기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 응용 문제들의 새로운 방법, 유형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개념 설명과 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기본 응용은 굉장히 할 내용이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작도와 합동 같은 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눈으로 대충대충 이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답을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봤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정말 꼼꼼하게 다지고 정말 2학년 2학기에 올라가서 도형의 닮음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1학년 1학기 그래프와 좌표 평면까지, 그 다음에 6학년 2학기는 1에서 5단원까지입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요. 정비례와 반비례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학년 2학기 거는 1에서 5단원, 마지막 단원 하나만, 입체만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친구들이 기본이 잘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2분기 때 요 반으로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6M2반 같은 경우에는 깁생에서 3레벨, 4레벨 요렇게 분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4분기 마지막 때 2학년 2학기 기본 응용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6시 1반인데요. 6시 1반은 겨울방학에 저희가 6학년 1학기 심화와 6학년 2학기 기본 응용 이렇게 두 개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 1학기는 최상위로 진행하고 있고요. 6학년 2학기 거는 디딤돌 기본 응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6학년 1학기 심화하고 6학년 2학기 기본을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겨울방학에 시간이 늘어나는 동안 비중 있게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6학년이 딱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6학년 2학기 전체 범위와 6학년 1학기 심화에서는 1에서 5단원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 응용 그리고 심화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까지 풀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이제 6학년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1학년 1학기 기본 과정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학년 1학기 기본 과정은 2분기 동안에 계속 이 친구들은 처음 보는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1학년 1학기가 너무 쉽지 않나? 라고 어머님들께서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여기에서 적응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6학년 과정과 중등 과정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 3개월 동안에 그 달라진 공부 방법에 적응하는 것,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유리수, 음수의 개념을 이제 익히는 것,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기가 탄탄히 다져진 친구들은 그 다음 과정에 1학년 1학기 기본 응용, 1학년 2학기 기본 응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1학년 1학기 응용의 비중이 좀 더 낮고요. 기본은 이미 탄탄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응용이 들어갔을 때 기본에 있는 문제를 다시 이제 선생님들께서 개념까지 해서 설명을 하진 않으실 거고 새로운 유형의 이제 응용 문제들을 주로 설명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기본 같은 경우에는 작도 합동부터 해서 증명하는 방법,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것, 거기에 방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렇게 넘어간 친구들은 이제 2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4분기 때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 응용이 한 분기 동안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본에 좀 더 비중이 클 거고 응용은 약간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과 응용이 저희가 봤을 때 기본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비중이 큰 교재를 선택해서 2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분기까지 끝나면 중등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중등 과정에 올라갈 때는 이 친구들은 역시 4, 5, 6 레벨로 분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6시 2반인데요. 겨울방학 때 이 친구들이 지금 6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6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공부하면서 다른 이제 문장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6학년 1학기 이번 시험 범위는 1에서 5단원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여기는 아이들이 합류하게 되면 6학년 1학기 응용 심화와 6학년 2학기 기본 응용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이들이 전체가 6학년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6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하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고 기본적인 문장을 읽는 방법, 식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너무 연습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여기까지 문제를 제대로 읽어내고 식을 쓸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여기에 합류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분기 수업을 마무리하면 3분기 때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본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역시도 1학년 1학기 기본 과정이 들어갈 때는 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고 적응해야 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요 한 과정만 가지고 3개월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때는 1학년 1학기 응용, 1학년 2학기 기본 응용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돼서 넘어갔을 때 이 친구들도 5, 6레벨 중등부에서 분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6A반인데요. 6A반은 이제 선행이 늦게 시작하거나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다지고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개설한 반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내도록 이제 어머님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학습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아니 했는데 뭐가 이제 구멍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동안에는 6학년 1학기 기본 응용, 이제 자기 현행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5학년 1, 2학기 전체 범위입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나 정말 6학년 걸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본 연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요 반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 6학년 1학기 응용심화, 6학년 2학기 기본 응용 들어가고요. 마지막 4분기 때 1학년 1학기 기본으로 들어가는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고 났을 때 이 친구들이 진급을 했을 때 5, 6레벨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제 선행 진도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제 쭉 6학년 과정들에 대해서 진급할 수 있는 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반들은 이제 중등부가 내년에 커리큘럼이 짜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이제 2020년에 중등으로 진급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선행 진도상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위로 올려보내서 레벨을 좀 더 중등부에서 올라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위의 레벨로 분반을 해서 올려서 공부해서 합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6A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저희가 2분기 입학 테스트 일정은요. 2월 20일 토요일, 그 다음에 21일 일요일 2시, 4시, 6시 이렇게 시험이 있을 거고요. 요거는 미리 어머님들께 링크가 가면서 입학 테스트 예약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입학 테스트를 이틀에 걸쳐서 치는데 저희가 분반하는 방식은요.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6S 2반에 응시를 했다라고 하면
자, 요 반에 응시를 해서 시험을 치면 요 반에 응시를 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이다 라고 예를 들어보면요. 이 친구들의 점수가 1등부터 이렇게 30등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6S2반이 원래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반이었기 때문에 이 반이 신규 TO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자리가 몇 자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례대로 이제 분반을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1등을 했던 친구가 1등을 받은 친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 자리가 있다. 그러면 1등 받은 친구가 등록을 하고 2등 받은 친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등록을 못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시험을 쳤는데 아이들이 선생님들이나 학원에서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30개 중에서 23개 이상이어야 6S2반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빈자리는 2자리인데 23개 이상을 받은 아이가 1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1명만 분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개가 아니고 22개, 커트라인이 23개였는데 22개나 21개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2반으로는 분반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이 커트라인을 잡을 때는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틀릴 만한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최대로 낮추어서 커트라인을 잡아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능하고 여기 아깝게 한두 개를 더 틀렸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 6S2반에 지금 합류하기는 어렵지만 6M 원반에서 좀 같이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몇 개의 커트라인을 정해 놓고서 여기에 합류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단 이럴 때 6M 원반에 처음에 응시했던 친구들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6M 원반에서 빈자리가 5자리가 남아 있었는데 만약이에요, 어머니. 이건 확실한 게 아닙니다. 5자리가 남아 있었는데 6M 원반에 애초에 시험을 쳤던 6M 원반으로 응시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요 5자리를 다 메꿨다. 다 채웠다. 이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이 반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4명만 등록했어요. 그러면 한 자리가 남아있죠.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그 한 자리가 기회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몇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항상 마지막 분기 넘어갈 때마다 인증평가를 쳐서 저희 친구들이 지금 2월 17일, 18일 요때 분기 넘어가는 인증평가를 치는데요. 그 인증평가를 쳐서 인증평가 결과가 통과를 하는 친구와 통과하지 못하는 친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반이 재조정되는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몇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시험을 치시고 나면 그 이후에 여기에 몇 명의 TO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문자를 통해서 아마 분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이제 분반에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은 3시 30분에서 6시 30분이고요. 그 다음 뒷타임은 6시 30분에서 9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 월수반입니다. 그러면 월수반에서 3시 반에서 6시 반. 월수 둘 다가 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월수 둘 다가 뒷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반은 월요일은 요 시간, 그 다음에 수요일은 요 시간,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시기라 9시까지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0분 당겨져서 3669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3월 분기 개강날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3월 2일, 이제 이번 분기 개강은 3월 2일 화요일이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한 과정을 마치게 되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들께서 요거 제가 이제 조금 각 레벨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참고하셔서 입학 테스트 응시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내가 입학 테스트를 어디를 응시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애가 여기까지 했는데 어떡하지? 막 끝난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이와 먼저 상의를 하셔서요. 대부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를 했는데 1학년 1학기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라고 하면 어머님들께서 그러면 6학년 1, 2학기 거를 시험을 쳐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시는데 1학년 1학기를 먼저 시험을 치는 경우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응시하는 범위는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6학년 1, 2학기 거를 선택을 했는데 6학년 1, 2학기가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아쉬워서 다시 1학년 1학기 거를 시험을 칠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만약에 정말 TU가 있다면 어쩌다 TU가 있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어머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서 범위를 이제 응시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